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진행의 정서환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너무 힘이나 듭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소폭으로 올라서 기대를 좀 했는데요. 우리 시장 양시장 오늘도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코스피는 1년 1개월 만에 2,800선을 이탈했는데 오늘은 2,709근까지 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선을 깨고 아래쪽 890도 깨고 오늘은 889.44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보면요, 유동성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국내 쪽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틀 후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긴 설 연휴로 인해서 수급 공백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뿐 아니라 주변국도 오늘은 너무나 힘든 하루였습니다. 일본 증시도 밀렸고요. 또 전반적인 긴축 기조라고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보여줬고요. 이렇게 아시아 증시 전반에 먹구름이 짙게 깔렸습니다. 환율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다시 1,200원 선 부근까지 나타냈고요. 오늘 1,198.8원, 6전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땐 오히려 이렇게 버텨주는 게 바로 실적 관련 종목들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 이 철강주죠. 그중에서도 중소철강주가 상당히 좋았고요. 중국의 이 공격적인 감산도 있었고 또 지난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실적 증가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러시아 측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서방 국가에 대해서 중단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감도는 긴장감에 더불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오늘은 또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어 분석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방산주가 오늘도 이렇게 강세 움직임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여졌고요. 또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000명대 진입했습니다. 8,071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8,000명대가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상황 속에서 역대 최다 기록이 나오면서 오늘 이 코로나 관련주들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요. 치료제, 진단키트, 음압병실 등 관련주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체적으로 증시 약세가 뚜렷합니다. 이에 장기 하락은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발을 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히려 발을 담글 타이밍인지 이 판단 서는 게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여러분의 선택 도와드리려고 오늘 김대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하시고요.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3333만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띄어쓰기 하고 더블클럽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참여코드 같습니다. 3333 입력하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바로 참여 가능하고요. 이렇게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대표님과 시장 얘기,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 다 짚어가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21년 그 증권사 경력의 노하우, 그 경험을 이곳에서 공유하고요. 또 장중 대비 전략들 낱낱이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그 노하우들, 증권사 경력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번번하게 빗나가게 합니다. 아마 지금은 이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조언은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회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께서 많은 경제 채널 중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출동 수익 특공대를 선택해 주신 만큼 또 대표님과 함께 진심을 다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그 힌트들 낱낱이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묵직한 마음으로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초행길에 밤길을 걸을 때에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혹시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을까, 또 발을 헛디뎌서 다른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을 들어갔을 때도 공포스럽습니다. 귀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귀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초행길의 밤길이든 귀신의 집이든 2번, 3번, 4번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안해지죠. 지금의 장,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지수의 하락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 20년 이상 시장을 경험하면서 이와 비슷한 형태로의 시장이 아주 여러 번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패턴들은 유사한 경로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지수는 이미 가격적으로 한 단계 내려온 상태이지만은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 그 코로나 상황 하에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이때 우리가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빠질 것이고 그 이후에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정말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오늘 장을 설명을 드리고요. 왜 하락했는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슈 때문인지 금리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의 해석의 방법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또 오늘 시장 내에서 중요 흐름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에서의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과 흐름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체 흐름에서의 관전평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의 내용은 파생 상품 연계 하락입니다. 오늘 장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에 들어올 때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의 과정은 환전이죠. 환전을 하면서 달러에 베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이 들어왔는데 이후에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앉아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으로 환전을 했는데 이후에 환율이 2,000원까지 가게 되면 2,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교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앉아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고 하락하는 과정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첫째로의 환율을 투자하면서 국내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바꾸어진 원화는 두 번째로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내 채권 금리는 3년 만기 국공채 기준으로 해서 2%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락이 있었지만 1.7%이죠. 국내 채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환전한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로의 경로가 있겠죠. 세 번째로의 경로는 파생 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파생 상품을 투자할 때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파생 상품에 투자합니다. 신규 자산을 파생 상품
증거금으로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전되어진 자산이 채권에 투자되어지고 채권에 매수를 한 그 채권이 그 담보가치를 형성을 해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생상품에 투자되어진 자산이 현금으로서의 그 교환이 됩니다. 이 교환이 된 자산이 주식에 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만을 알고 계시지만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옵션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자산을 통해서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단계로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주요하게 보는 동양에서의 금융상품은 어떤 것일까요? 환율입니다. 1번이 환율입니다. 두 번째로는 채권입니다. 채권의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해외 자국 대비해서 높은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유지할 때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년에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규모가 1년에 7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주식시장에서는 이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의 운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장기 투자 측면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흐름에 있어서 일부 손실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가져가는 형태로서의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연계된 파생상품으로서의 매매를 통해서 주식에서 확보하지 못한 수익률을 파생상품,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보다도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하게 동향을 파악을 하고 시장을 메이킹해 갑니다. 최근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에 대비해서 더 빠지고 안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인다. 왜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포지션 규모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최근 상황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였던 규모입니다.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오늘 기준이고요. 제가 오전장에 해당 데이터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4,400계약 매도입니다. 오늘 장 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 매도에 있어서 12,000개까지 수량을 늘렸습니다. 선물 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종가에 8,500계약으로 수량을 줄였습니다. 환매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종가 무렵에서의 지수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해서 3,500개, 금액으로 따져보면 대략 4천억 정도가 됩니다. 3,500개의 물량을 환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과 흐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이들의 포지션과 이들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지난 1월 13일이 지난 만기에서의 그 선물 그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최근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외국 시장은 일본 시장 비롯해서 대만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굳이 미국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한 번의 반등과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왔던 반면에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의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었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포지션,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점증되어진 가운데서의 주가 하락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흐름, 방향이 바뀌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께 체크하여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집중하셔서 과거의 흐름을 판단하여서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하락,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규모 강화에 따른 하락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들의 포지션이 환매수, 방향 전환할 때 시장이 바닥을 찍고 전환하는 모양으로의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여기다 해석법도 저희 강의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서의 시장입니다. 공포 구간 있죠. 시장은 항상 동일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습성을 보입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과거의 통계치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최근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2단계, 두 단계의 흐름으로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주가에 1차 하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의 중간에 지지받는 형태로의 중간 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의 상황에서 2차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략 한 10년 상황 하에서의 주식시장에서 큰 파동이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있었죠. 가까운 시점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무역 전쟁에 의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던 2018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게 되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상황에서 나타났던 흐름이었습니다. 이 여파에 의해서 국내 주식 시장도 굉장히 흔들림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코로나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지난 2020년 2월부터의 주가지수 24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급락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건데요. 3주 그리고 횡보의 바닥 찍는 구간까지 합치면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강하게 흐름에서의 주가 하락 나왔고 그 이후에 지수는 슈팅이 나오는 뻗어나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하에서의 2020년 2월에서 3월 구간에서의 주가지수 움직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하락이 1차 하락이 진행이 됐고요. 중간 단계에서의 한 차례 지수가 정체되는, 쉬어가는, 하락이 멈추는 과정에서의 가격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차 하락이 진행이 된 이후에 바닥점을 찍고 지수가 리바운딩 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리바운딩 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은 바로의 모습이 아니고요. 한 번의 바닥을 더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금융위기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여파, 여진 굉장히 컸던 사건이었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많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수의 하락은 짧고 굵게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지수 구간의 흐름이 정체된 기간에서의 흐름이 좀 길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닥점을 찍는 구간에서의 지수 상황은 동일한 형태로서의 1차 하락이 있었고요. 중간 단계에서 한번 쉬어주는, 정체되는, 잠깐 멈춰주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 다시 두 번째로의 하락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등 이후에 정체되는 흐름으로서의 반등이 지수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상황 하에서도 동일한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고 바닥점 2차 하락 구간에서 반등 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형태 바닥점 찍고 반등 주고 한 번 더 제낀 이후에 가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요하게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닥점을 언제 찍느냐?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어떠한 신호냐? 코로나 때이든 금융위기 때이든 미중 무역 갈등 때이든 장대 음봉으로 공포스러운 시장의 연속적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변화하는 변곡점의 상황에서는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어떤 시그널이냐? 지금 잘 보시면 장대 음봉 급격하게 지수가 50포인트, 70포인트, 오늘같이 80포인트 가까운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일정 시점, 일정 흐름에서 양봉을 정확하게 변곡점의 상황에서 양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판단해서 앞으로의 내일장, 모레, 다음 주장을 접근하면서의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내일장에서 주변 상황에서의 악화로 인해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장에서 장대 양봉의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장이 연출이 된다. 그때는 팔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에서의 결론입니다. 내일장에서 지수가 주변 여건과 시장 상황이 호전되는 내용 하에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양봉의 흐름으로 지수가 반등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럼 이때 어제 못 팔았는데 오늘 반등을 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셔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반등의 양봉의 신호는 주가의 단기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 동일한 흐름에서의 반등 구간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의 상황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단해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두 번째 하락으로의 상황이 나타나는 구간에서의 시장 내용이기 때문에 양봉의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좀 기다려주시는 전략으로의 대응이 가능하다. 반등의 목표치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입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하지만 바닥에 주식을 팔면 안 되는 장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시황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서한 앵커가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밀리는 이유, 바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규모 포착해야 된다라고 그 원인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또 과거 차트, 그 통계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그 증시 전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노란톡 함께라면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 뉴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시장의 흐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요. 참여코드 번호 3333 3만4번 입력하시면 아마 화면 속 지금 보이시는 화면 전환될 거예요. 노란톡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이런 화면 뜹니다. 계속해서 방송 끝나고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시황 24시간 내내 그 뉴스 나올 때마다 브리핑해 주시고요. 그런 정리들, 원인 분석들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같은 하락장, 이 뉴스 이벤트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얼른 입장하셔서 그런 흐름까지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한번 대표님 만나러 출동 수익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이슈나 테마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하나 이슈, 테마, 흐름이 나타날 때 그쪽으로의 시세가 집중되고 매기가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각도보다도 더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 매수할 종목이 많지 않은 시장의 흐름에서 몇몇의 이슈나 테마로 집중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내용은 주가의 오버슈팅에 의한 상승률이 크지만 반대로의
되밀림도 크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심하셔서 매매해야만 됩니다. 주가 하락할 때 하나의 테마에 집중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슈 테마일 것입니다. 오늘 장에서 уп신이겼던 이슈 테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국내 코로나 환자 수 급증 통해서 오미크론 관련 백신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시세를 선도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동제약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철강입니다. 철강. 오늘 철강주들이 많이 갔는데 왜 포스코, 현대철 같은 종목들은 가지 않았느냐. 조금 다른데 성격이. 오늘 움직였던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소형주이죠. 그리고 강관 회사입니다. 포스코나 현대철 같은 경우는 열혈판 이제 그 고철을 가지고 이제 철판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 철판을 가지고 강관이나 뭐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장 하나의 흐름과 테마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북 이슈 관련해서 방산주 흐름에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일 단조 내용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주도 오늘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배당 관련해서 삭감한다는 내용의 이슈로의 흐름으로 금융주 오늘 주가 하락 나왔습니다. KB금융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의 상황, 내용, 분위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살 때는 아닙니다. 언제 사느냐? 주가 박스 돌파한 이후에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왜? 박스 돌파 이전 단계에서는 주가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 흐름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테마로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이죠. 신풍제약도 그 단계, 그 해당 시점에서의 주가 움직일 때 한 번의 고점, 두 번의 고점, 쉽게 말해서 박스 형태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10,000원대에서 20만 원까지 움직였습니다. 확인하고 사도 안 늦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일동제약 마찬가지죠. 지금의 주가 상황은 요 박스입니다. 박스 상황을 돌파하는 걸 보고 돌파했으니까 매도해야지가 아니고요. 돌파했으니 추세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전환됐다라고 해석하셔서 박스 돌파 이후에 사시는 전략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강 관련 소형주 내에서 철강 관련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대동 스틸입니다. 주가는 그 해당 종목의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동일한 습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습성이 그대로 이후에도 계속 나타난다. 어떤 종목들은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항시.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강하게 주가 양봉의 모습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빼버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상한가로 연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 습성들이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과거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의 전망치도 어느 정도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대동스틸, 과거의 주가 흐름이 어떠했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대량의 거래가 나타날 때 주가의 꼭지점이 동일 상황에서의 전개가 되었습니다. 내일장에서 이 거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가에서 한 차례의 대량 거래와 고점이 동일한 선상에서 나타났던 과거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거래량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거래량의 상황은 내일장에서 쉽사리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장에서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기존 흐름을 유추해서 해석 판단해보면 오늘장 거의 고점 라인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러면 내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내일장 플러스 주면 매도하고요. 플러스 주지 않더라도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에서의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서의 설명을 드립니다. 한일단조. 이 종목은 흐름의 주가 측면에서 매집의 단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올라갈 때 해당 시점에서의 상황처럼 바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 N자형이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주가
유지되는 패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상승 N자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상승 N자형은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이 깨지 않는 게 상승 N자형의 유지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증가하는 시점에서 주가 상승합니다. 거래 감소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거래가 늘어날 때 주가 상승하고요. 조정받는 시점에서 거래가 줄어듭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상황 하에서의 흐름을 잡아볼 때 상승 N자가 살아있고 조정받을 때 거래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해서 접근 가능한 흐름으로서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금융입니다. 마지막에 종목이죠. KB금융은 먼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난해 2021년 1월에 금융주에 대한 기사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국민청원도 나왔습니다. 금융주 연말 배당 축소를 반대합니다. 왜? 지난해 1월에서도 금융주에 대한 배당 삭감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서의 흐름은 금융주들, 은행주, 보험주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서의 진행이 되죠? 이 구간입니다. 배당 삭감한다는 얘기로 주가가 단기 구간에서 주가 하락 나왔습니다. 최근의 주가 한번 볼까요? 오늘도 이러한 배당 삭감 내용으로서의 주가 하락했죠.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55,000원 전후의 가격이 깨지 않는 흐름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일시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해당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구간에서의 흐름에서 주가는 이후에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B금융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해석, 전망, 대응 가능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많은 말씀들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시간이 짧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위메이드 포인트 들어왔죠. 상황 지난 12월 24일에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요 그림이 나올 것이다. 1월 4일에 설명드리면서 요 시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의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보다 심층적인 가격권 내용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흐름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구체적인 설명 내일장 예약을 해놓고요. 이 외에도 내일장에 대한 전망치 장대 연봉 출현시까지는 관망하자. 그리고 지수 10% 조정권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 어떠한 모습인지 최근 상황에서의 지수 흐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의 움직임입니다. 지수가 전체 흐름에서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의 저점이 만들어질까요?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점이 만들어지고 하락이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후에 부분적인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대략 10% 지수 하락이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시장은 하락으로의 완충지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수 어떻습니까? 지난 3,000포인트에서 주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상황. 지금 2,700포인트대입니다. 완충지대에 이제 거의 다 도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상황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완충지대 근처까지 다 왔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제가 다 말씀드린 위메이드 시점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노란톡에서 한 번 더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상황에서 여러분께 설명과 보충의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25일 생방송으로 출동 수익 특공대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교육에서 또 종목을 통해서 특징 섹터들 또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하락장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정면으로 시장의 흐름을 또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요즘 같은 흐름에 대표님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울 것 같고 아무래도 요 더블 종목을 선별하는데도 더욱더 신중하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장이 빠질 때 제가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당장의 주가 흐름에서의 반전 내용에서의 상황보다는 지금 현 수준에서의 가격대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서한앵커 그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생산 가장 많이 하는 그 브랜드가 어디? 전 세계요? 네, 전 세계면은 폭스바겐 1위고요. 도요타가 오. 2위고요. 오. 현대 기아차가 3위입니다. 맞아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1, 2위가 어딜까요? 삼성이죠. 애플과 삼성. 네, 애플과 삼성이죠. 그러면 조선 배 만드는 회사 국가는 어디가 전 세계 1위일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벌크선하고 LNG선에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들어가서 네. 전 세계에서 항공기, 그러니까 전투용 비행기.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과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없네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투기는 이 4개국이 만들 수 있고요. 민항기, 제트 민항기는 여기에 브라질과 캐나다가 포함이 됩니다. 다르구나. 우리나라가 전투용 그 엔진 기체를 5번째로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들 수 있는 나라요? 네, 만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출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관련한 종목이 오늘 여러분께 더블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힌트입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비행기로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빠르게 또 힌트를 드려볼게요. 더블 종목 6글자고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확산세가 짙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스트레스와 고민들 많으실 것 같고 무엇보다 이럴 때 또 여행이나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소망, 기운을 제가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나라 비행기에 싣고 우주로 날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우주로 쐈으니까요. 자, 여기 우주 있습니다. 여기서 6글자 찾아보면 오늘의 더블 종목 알 수 있고요. 종목명보다 중요한 게 전략 짜는 방법입니다. 그 전략은 이곳에서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 주세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보이시는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4번 3333만 입력하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이렇게 방송에서 해주셨던 강의 내용들 정리 그리고 이 더블 종목 전략까지 이곳에서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른 입장해서 대표님과 함께 대비 전략도 짜고 실시간으로 뉴스도 받아보면서 이런 하락장 뉴스로 통해서 이런 이벤트들에 이렇게 단단하게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욱더 심란하고 복잡한 마음이셔서 아마 또 질문들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을 텐데요. 뭐 대표님께서 이미 사실 강의를 통해서 시원하게 또 긁어주신 부분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밀리냐 여러 가지 원인들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그중에서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요, 대표님. 아무래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러시아 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만의 리스크죠. 이 전쟁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는 게 포착이 돼서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또 요 관련돼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관련 종목을 떠나서 정말 전쟁 발발될까요? 매년 그렇죠. 이렇게 매년 아니죠. 매 선거철 직전에 그러니까요. 무력 시위를 합니다.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국가 위험도 컨트리 리스크로 인해서 그 기업들의 절대적인 저평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화해 무드로 가서 지금의 저평가가 틀림없이 꼭 해소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렇죠.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저평가 구간에서의 내용은 화해 무드로 가고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 하에서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사만 미국으로 뉴욕으로 옮기게 되더라도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몇 배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아질 거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고 그럼 앞으로 이 방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송 시간이 짧고 대표님의 인기가 또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 분석들, 전략들, 관련 종목들도 이곳에서 여러분 대표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저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3만 4번 입력하시면 화면 속에 보이시는 노란톡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면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대표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요즘 같은 흐름의 이슈들을 통한 관련 종목들의 전략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 아무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장은 또 관심을 두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맞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네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대표님 혹시 비트코인과 친한 편이실까요? 거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흐름의 내용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요. 사실 작년 말에 제가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왜냐하면 또 요 비트코인이 뭐 차세대 금이다, 디지털 금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안전 자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위험 자산 쪽에 조금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네. 여전히 같은 의견이실까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에서의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그쵸? 있습니다. 화폐라고 하면 두 가지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환금성과 안전성입니다. 환금성은 뭐 부분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비트코인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8만 불에서 4만 불까지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맞아요. 반토막이 났어요. 안전성에 반대되는 말이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크게 되면 사람들이 화폐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않죠. 향후에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사용이 되게 된다라면 이 안전성, 흐름에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가격 전망과 흐름을 저 개인적으로 가격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켜오면서 추적해봤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향후 가격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동성이 줄어드는 형태로서의 오히려.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차차 어쨌든 지금은 과정기이기 때문에 이런 큰 변동을 보이지만 앞으로는 그 변동의 폭을 줄여가면서 정말 우리의 차세대의 어떤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대체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이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변동성 자체는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가격 변동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자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시세 흐름이 끝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는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나스닥이 상승 반전하면서 비트코인이 또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비트코인 나스닥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 금리 인상에 따라서 변동폭이 매우 큰 편인데 실제 금리 인상 단행 시 그럼 추가 하락의 시작일지 아니면 뭐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지 대표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선도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선행 시장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때로는 환율 시장을 판단해서 선행 시장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때로는 채권 시장을 판단해서 선행 시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관련한 시장이 미국 시장의 선행 시장으로서의 움직임을 선도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의 한 발 뒤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단기 전망에서의 흐름을 먼저 추적해서 해석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들도 판단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쵸.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선행지표로서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고서 방향성을 잡고 투자 그 지표로서의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좀 유용하게 투자 모습이라고 판단이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금리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도 있지만 네. 이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뭐 테슬라 때문에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랑 또 애플 실적을 앞두고 오히려 이 비트코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코인을 떠나서 이 애플과 테슬라는 또 관련주 우리 시장에도 많으니까 네네네. 그 실적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이 조금은 뭐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요? 테슬라이든 애플이든 그 비트코인과 최근까지 연동해서 주가의 맞아요. 움직임이 많이 진행이 되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항시 재료와 연동되어진 흐름들은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에서 해석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기존까지의 흐름의 해석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의 주가를 해석을 하고 또 애플의 주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전 단계에서의 해석법이었고요. 앞으로의 해석법은 좀 달리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은 또 노란톡방에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긴밀하게 추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뉴스에서 계속해서 접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그 흐름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견해들 대표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만 하면 방송 끝나고도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333 3만 4번 입력하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창 통해서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뭐 관련 종목들, 시장의 흐름들, 뉴스들 대표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얼른 입장하셔서 요즘 같은 시장 많은 뉴스들, 이벤트들이 터지고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된 브리핑들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장중 대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뭐 오늘 연일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많은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표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한 투자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꺾이기 위한 과정에서 한 번에 대반등, 팔자리를 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에 대한 전략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경 매수 그리고 뭐 어떤 종목을 하기보다는 지금 나에 있는 포트를 정확하게 주시한 다음에 비중 조절을 해보자라고 기다리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투자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